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에 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회계관리, 재무회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있습니다. 자, 메뉴 내용은 고정자산 등록이고요. 그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등록증 내용을 바탕으로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통해서 고정자산을 관리해 가는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 밑에 있는 두 개의 메뉴는 세무신고 시에 사용하므로 시험과 관계없고요. 이 시험 시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서 고정자산 등록만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산출되고, 그 자동으로 산출된 그 감가상각비를 시험에서는 결산자료에 반영하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고정자산만 등록하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메뉴에 제가 이제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는 자산은 어떤 자산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고정자산이란 말은 이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크게해서 배웠던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고정자산 등록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그 자산을 등록하는 메뉴가 되고요. 해당되는 메뉴에 자산을 등록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 자산을 관리하고 세무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고정자산을 등록하다 보면 세무신고서까지 작성되는 게 목표다 보니까요. 메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하고 관계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메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해당되는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고정자산 내역이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한 후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산출되게 되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세무시에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결산자료에 반영해서 결산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감가상각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건물이 나와 있네요. 건물. 자, 자산 이름은 본사건물이고요. 취득일자 2009년 3월 2일, 취득금액은 4천만원,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원,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 용은 13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코드는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번은 특허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기계장치도 똑같이 되어 있어서 기계장치까지 두 개 동시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특허권은 밑에 걸 읽어보고 다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봤습니다. 주식회사 영진입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창이 떴습니다. 첫 번째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갖다가 상단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요. 건물이죠, 건물. 번호 하시면서 건물이라고 쓰시면 돼요.
200이라고 건물에 쓰시면 됩니다. 200이. 자산 코드명에 1번으로 하라고 그랬으므로 1번 하고요. 채점을 해야 되니까 시험시에 그 해당되는 그 코드를 써주게 됩니다. 자, 자산명에 본사 건물이라고 쓰겠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상단에 계정 과목 고르고 그 다음에 자산 코드 쓰고 그 다음에 자산명 쓰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연월 삼각방법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좌측에서. 자, 취득연월은 2009년 3월 2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예, 삼각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삼각방법 바꾸는 방법 밑에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정률법, 2번은 정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물인데요. 건물은 세법에서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세법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감가상각 방법으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숫자 1번을 치면 정액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건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 내는 출제자도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내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1번에 바뀌지 않아요. 얘는 세법상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의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중채가법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두 개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정률법 아니면 2번 정액법.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프로그램에서 고정이고요. 나머지는 정률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실무에서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률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 추가 등록사항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하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등록사항만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쭉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세무 신고 때문에 쓰는 메뉴고요. 회계 1급에 관계되는 거는 기초가액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정기말 감가상각 무게액 넣어야 되니까 2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역연수, 그 다음에 삼각범위액, 회사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가액과 그 다음에 4번 보셔야 되는데요. 단기종 취득 단기 증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자료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금액.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자리인데 기초가액에는 단기 이전에 취득을 했을 때 쓰는 거고요. 취득금액을. 단기 중 취득 이 자리에는 당시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금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잠깐 보시면 취득일자를 좀 봐야 되겠어요. 취득금액이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을 넣는 자리가 1번 아니면 4번이라 이거예요. 취득일자를 보게 됩니다. 취득일자가 2009년이죠. 이게 단기라면은 4번 단어가 되고요. 단기가 아니라면 1번 단어가 됩니다.
이게 단기 이전이라면 1번에 넣어야 돼요. 이게 단기 이전에 취득한 거는 이혼돼서 넘어옴도 그 취득 금액을 여기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단기가 2009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단기로 나오게 된다면 올해로 연도가 나오게 된다면 4분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 이전이므로 취득일자가 4천만 원을 1번에 넣는다 이거죠. 만약에 단기에 취득했다. 뭐 단기 날짜가 나오겠죠. 그러면 4번에다 넣으십시오. 4번. 그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입력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넣으면 돼요. 전기말 감가상각누계 1200을 넣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고 쭉 가서 자, 11번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용용 넣어줘야지 프로그램이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10년이니까 10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본사 건물이니까 경비 구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800번 만약에 공장이다 그러면 1번 500번 때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을 쓰는 자리 있죠? 2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감가상각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12번을 보시면 돼요. 단기 상각할 법이 한도액이 나옵니다. 400만원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 기본값으로 건들지 않으면 회사도 400만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금액 400만원을 결산 자료에 반영해서 계속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이 부분까지. 그럼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자, 건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사가요. 기계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두 번째 거. 자, 상단의 계정 과목에서 기계장치로 바꿉니다. 네, 기계라고 치거나 기계장치를 선택하세요. 네, 자산 코드 일로 하고 자, 자산명을 쓰면 되겠죠. 취득연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정률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프로그램에서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정액법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액법으로 나옵니다. 이걸 정액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2번 하면 정액법으로 바뀌어요. 밑에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정액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1번 써서 정액법으로 바꾸시고요. 자, 취득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취득금액 넣는 자리가 1번, 4번이다라고 했고 단기에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1번에 넣어야 되겠죠.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메인에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기말 상각누계 300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가서 내용연수 8을 넣고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1번 제조를 골라야 되겠죠? 업종은 13번. 시험시에 제시된 문구만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문구만 쭉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할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와요. 그래서 12번, 13번 보면 219만 1,005원을 최대로 감가상각할 수 있고 회사가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죠. 특법상 회사는 이 금액을 최대한도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최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세법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상각 방법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세무신고서에 필요한 그런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고정자산을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지문에 제시된 자료만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되겠고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12, 13번에 있는 그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입니다. 무형자산이죠.
예,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을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중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다 등록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특허권 보겠습니다. 이게 무형자산이죠. 특허권은 분사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 직접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제 직접법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법은 대변에 해당되는 무형자산 이름을 이렇게 직접 써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사변의 무형자산 상각 이렇게 쓰고. 예. 정기 말의 장부금액은 네, 400만 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정기 말에 감가상각하고 나서의 그 금액이 400이라는 뜻이고, 이 400만 원은 단기로 이월돼서 넘어오겠죠. 왜냐하면 상각이 안 된 금액이니까. 얘를 이제 미상각 잔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기 말에 감가상각한, 직접 상각한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취득일자는 이렇게 돼 있네요. 2017년 1월 5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이전이니까 금액을 이제 쓰실 때 국각에다 써야 되겠고요. 취득 금액은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 5년 13. 넣으실 때 조금 직접법으로 이제 고려해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자, 특허권을 선택하고요. 계정 과목에서 자산코드 1번, 자산명도 특허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연월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네, 정지에 취득한 거 있었죠, 위에. 그리고 기본값이 정액법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금액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금액을 500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직접 상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상각을 100만 원 했으므로 2월에서 넘어오는 거는 400밖에 안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400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상각한 금액을 여기다 쓰게 되고, 이렇게 높게 여기다가. 이게 앞에 거 유형자산 등록 방법과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부분. 취득금액 전체를 넣으면 안 되는구나. 예,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고자 할 때 한번 상각을 했으므로 그 다음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연수 여기 써주고요. 5년 쓰면 프로그램에서는 400만 원 나누기 5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이 경과됐잖아요. 예. 400만 원 나누기 4로 해서 100만 원을 감가상각하게 돼요. 자, 13이라고 업종 코드 써주고요. 자,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도 출제자가 이렇게 많이 내니까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을 한다고 그랬죠? 그걸 잔존가치 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서 감가상각에 반영하시고 이렇게 안 낼 경우 우리가 직접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이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계산하는 걸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 500만 원 주고 샀고 5년간 쓸 것인데 1년 지났고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고 나서 남은 잔고 금액이 400이다 그러면 남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잔존가치는 0이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계산도 또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100만 원 나오죠? 12, 13번 보면 이렇게 100만 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가 등록사항을 시험하고 관계없고, 필요하면 추가로 등록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